제가 마지막 그 보직을 2005년도에 일본에서 무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4월달에 귀국을 했는데 그해 뭐 7월달, 10월달, 11월달 막 이렇게 해서 동생들 막 죽어가요. 10년 전이니까 나이가 젊잖아. 아직 학생들이 뭐 딸들이 뭐 대학생 이렇게 다 시작해요. 솔직히 아버님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동생들이 잘 나가는 동생들은 장군 돼가지고 이제 뭐 출전을 이렇게 다 받잖아요. 신체 검사 받고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전에 그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어린 머리로 죽는 거예요. 그게 3명이 같은 애 나오더라고요. 요즘 물론 뭐 스트레스 많은 사람 나온다고 그러죠. 진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건강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신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던 게 그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쪽 방향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하다가 결국은 수도침례신학원에 들어가지고 자연치유학과에 정식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2년이 돼서 요원형 중의학대학에 박사과정까지 마쳤어요. 언제? 올해 7월달에 중의학 박사입니다. 그 중에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 했더니 차질의학이에요. 차질의학. 중국에도 차질의학이 있어요. 중국에도 차질의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100여 년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팔칠의학이 가장 좋아. 그래서 차질의학에 빠져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차질의학을 아직까지 제도권에서 자기를 갖지 못했어요. 물론 박사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5명이 박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사상체질. 그 사상체질도 차질의학이 잘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 체질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중국 것도 좀 보고 우리나라 것도 쭉 보고 해서 결국은 체질의학을 전공했던 게 거의 한 6년 정도 같아요.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6년을 했는데 오늘은 그 6년 동안 제가 한 거 모든 게 결산을 여러분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건 제가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이론, 창시자의 이론부터 그 다음에 팔체를 전문을 활용했었던 임상자료까지 다 취하고 중위 체질학에서 한입대 체질학의 체질 방법까지 융합을 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삼성폰이면은 LG폰이면은 따로 칠 수 있어요. 따르시라고 오늘 체질판을 받고 여기다가 삭제를 받습니다. 손은 이겼죠. 자, 그러면 왜 내가 체질학에 빠졌느냐? 순수한 저의 개념이에요. 경험. 아직까지 몸이 건강해가지고 뭐 가리지 않고만 먹고 하는데 이상이 없다 하면은 사실 체질학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자기만의 현상이 나타나.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그때는 체질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양 뭐 그건 잘 몰라. 타고난 강체질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바에야 미리 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체질을 찾아오면은 건강관리라는데 저는요 잘 몰랐어요. 근데 원인 모르고 2번이나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군대생활 한참 할 때.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대위 때 그랬고, 두 번째는 일본 근무를 한번 마치고 제가 일본 근무를 3번 했는데 두 번째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도 대구에서 근무할 때 실려갔어요.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군병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서 조치가 뭐냐니까 혈압 뜨고 뭐재고 하는데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들어왔으니까 너 뭐 링겔 주사 맞아가지고 포도당 주사 놔주는 거야. 그거 하나 맞고 다음날 속생에 돌아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버섯이 들어가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버섯. 그 버섯 요리를 먹을 때 저는 컨디션이 나쁠 때는 완전히 이게 딱 일본 말로 아다리가 된다고 그러죠. 이게 딱 마주치면은 그냥 토사방난 현상이 일어나면서 쓰거든요. 근데 버섯은 사상 87일날에서는 어디로 보느냐 폐 기능을 강화시켜요.
그러면 내가 그런 폐기이 강했던가? 병이 나는 건 두 가지잖아요. 너무나 강해서 병이 나고 너무나 약해서 병이 나고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또 돌발적인 이런 사고가 나타나고 그러면 애플이 실려가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멀쩡해. 저는 또한 육사를 지금 다니고 뭐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장시를 많이 했지만 보다시피 몸이 없어요. 호리호리에 갈비씨야. 항상 튼튼한 동기생 친구들 보면 항상 열등감이 사로잡혔어요. 아, 어떻게 하면 저 분위기 막 나고 몸이 저렇게 좋을까? 기회가 되면 고신탕을 먹었어요. 고신탕을 먹으니까 그때 당시는 막 기름기가 잘잘 돌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신경을 일단 좋아. 많이 먹을 때 일주일에 한 8번 가요. 그러면은 점심 때 먹고 저녁에 먹자. 그럼 뭘 먹어야 돼요? 고신탕 먹으면 술 먹어야 돼. 그치? 먹고 나서 뭐예요? 이거 빼야지 이제 다음날 근무하고 그러잖아. 이렇게 해서 한 15년 지났죠. 그래가지고 40대가 되니까 현상이 안 좋다. 막 열이 푹 나고 어떨 때는 막 닭살이 돋아요.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런데 이거 사먹으면 딱 나아요. 항시탕. 약국 가면 이거 하나씩이나 안 팔아. 병으로 되게 팔아. 100점. 그럼 그래서 두 알 먹으면 나서요. 장가 갔다가 또 먹고. 그 방법이 점점 더 약화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원인을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체질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금체질이야. 금체질은 개고기 먹고 저렇게 사우나 가서 빼고 그러면은 피부 쪽 문제로 문제가 됐어요. 쥐약이지. 그러니까 남들은 힘이 없을 때 고시탕을 먹으면 힘이 막 나가지고 좋은 체질이 있는데 그게 정반대 체질은 죽는다. 포기해야 돼. 그래도 원인을 모르다가 체질학을 알고 그 체질을 찾을 때 저도 혼났어요. 저를 팔체질을 가르치신 분이 저를 수양체질로 봤어요. 근데 수양체질과 금체질이 그냥 비슷해요. 맥도 짚고 조대는 수양입니다. 수양을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수양 체질을 보니까 개고기가 가장 좋은 거야. 더 먹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주석원 원장한테 가서 봤어요. 그 다음에 털체질을 창시한 권돈 선생한테 또 만날 기회가 있었죠. 딱 했더니 금붕으로 저 선생 금붕을 보니까 개고기 먹는다. 모든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반대로 살아온 거야.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면은 먼저 우리가 동기생들처럼 동일머리에 모든 저항력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게 교훈이에요. 이게 팔체질의 유대생입니다. 뭐 했다고? 음식만 바꿔 먹고 음식만 바꿔 먹고 고쳤단 말이에요. 자, 팔체질이 아니라 새로운 의학이 지금까지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꿰뚫은 생명물이라는 화학이라는 생명물의 이론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양의학 기존의 음양오행 쭉 나온 장부론 다 적용을 해가지고 침 놓는 법까지 다 적용을 한다. 그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동양의학에. 그 다음 플러스 서양의학은 뭐냐? 팔체질을 치료할 때 양반병원에 가서 진찰받은 병명을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동양학, 서양학 들어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영양학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플러스된 가장 현대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이거. 이게 우리 사는 뭐예요, 이게? 문화재 대문주고. 여기 보면은,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우리의 소시된 문학이에요. 여기에 태양계는 이 정도 있고, 이 정도 있는데, 태양 자체가 얼마나 커요? 지구의 뭐 100만 개의 크기래요. 태양 자체가. 그런데, 우리 은하는
한 번 도는데 그 주기가 20만 년이 걸려요. 20만. 20만 광년. 년이라고 해요. 광년. 빛에서 도는 20만 광년이 걸려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이게 한가운데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은 태양의 1억 배의 크기잖아요. 우리 은하계 이래요. 근데 지금 현재 발달된 과학 수준을 보니까 이런 은하계가 1250억 개가 있대요. 미국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정말 무덤관계하죠.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는 우주의 한 티끌이에요. 지구는 정말 우주의 한 티끌이지. 모래라. 그 지구에 우리가 지금 얹혀서 살아요. 자, 그러면 좀 거시적인 미시도록 봅시다. 우리 태양계 지구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위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수성부터 쭉 나오고 수성, 금성, 지구, 뭐 화성 이렇게 쭉 나가죠. 그게 또 유성을 또 건드리는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 같으면 달이 있고. 그 자전거 공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돌고 있어요. 움직이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돌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조금만 뭐가 미세한 변화가 있다면 큰 천재지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하면 우리는 모두 우주로 빠져나갈 거예요. 우주는 끝이야.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권본 선생님의 그 화리라는 과학자 기시문 논문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이 보니까 이 태양계하고 똑같은 이런 우주의 원리대로 돼 있더라. 이게 뭐냐니까 자화라는 게 있어. 자화라는 거 뭐냐? 스스로 유전받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명줄이에요. 자화. 거기에 상대적인 게 상화야. 그럼 우주에서 들어와요. 이렇게 작용되는 비율이 있어요, 서로. 그래서 자화는 우리 자율신경 중에서 뭘 거치냐면은 이게 통건데 부교감신경을 거쳐요. 부교감신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화기관, 비위, 감각 이런 장부들이 부교감신경에 소속이 돼요. 교감신경은 상화, 그러니까 우주의 비운이 들어온다. 그 통로가 교감신경이다. 그건 이제 뭐 폐, 나오죠, 심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감신경이죠. 이런 것들은 무슨 일단 유사시가 되면은 교감신경이 작용해가지고 즉시 반응을 하죠. 혈이 막 몰리고 판단해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그거 힘을 평상시에 비축해 만드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잖아요. 그 비축을 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저녁에 많이 활용하고 교감신경은 낮에 우리 활동할 때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재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도 태어날 때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세포가 복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을 이루고 하는데 그게 쭉 보니까 8개의 타입이 있더라. 그게 8체질이에요. 그게 나타난 게 우리의 대성에 나타나는 성격에 나타난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는다. 우주의 기운, 여기서는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의 지금 남아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 있다.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차지를 알아야지 찾을 수 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게 과학적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간은 소우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은 소우주야. 우리 낮과 밤에 따라서 우리 몸이 변하잖아요. 그에 따라 적응을 해야 돼.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팔체질은 우주의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율이 벗어나는 건 그때그때 조정을 해줘요. 어떤 것으로. 이미 8개의 체질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자음부구조가 쭉 나와요. 그 자음부구조를 찾아가지고 제대로 구성을 해주면은 별 무리가 없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고 그래서 팔체질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오장오부 10개의 장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 12개의 기관 장부의 그 융합된 하나의 스타일 그게 타입이 8개로 나눠진다. 거기에서 구분이 되고 유전이 되고 그 다음에 개성이 결정이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개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개우를 먹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신까지 이게 잘못되는 거죠. 안 먹어요. 팔체질이라는 그렇게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상과학에서 나온 건데 권도원 선생님은 권도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창실했어요. 그분이 태어난 게 1922년도에 태어났어요. 올해로 95세가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95세. 지금 현존에 살아 계세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 신자예요. 장로야. 경비고예요. 근데 지금도 암 환자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로지 먹는 거하고 침치료 받고 있어요. 약을 안 써. 그래서 지금 암 환자가 치료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뭐냐. 이러한 펼쳐질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려 먹는 건데 마사지를 하는데 뭐 신경 테라피를 하는데 펼쳐지게 적용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주의 원리 그 비밀을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찾아내주는 거야. 어그러지는 걸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 40분 내지 50분 걸려요. 그러면 그 자기 찾으면서 찾아야 될 그게 있어요. 그걸 찾아준 거야, 다시. 일명이 좋아집니다, 이거예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50분 동안 거쳐 누가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는 자리 지금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진짜 놀라운 거야. 자, 그래서 이 팔체질, 이게 팔체질인데 거기에다가 자연치유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팔체질 자연치유. 누가 결합했냐고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팔체질 자연치유를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치유는 여러 가지 요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 뭐 카이로프랙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운동요법도 있고. 그래서 팔체질은 모든 자연치유 요법과 다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개별적으로 구분해야지 맞춤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틀림없이 아마 여러분들 샵을 운영하는 데 어플레이가 될 것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생각만 그 생각만 가지고 하면 사람은 다 다르더라. 이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래서 자연치유협회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힐링 모드 있잖아요. 언제 자연치유를 결성했느냐? 올해 3월 28일 날 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대방역 앞에 플라자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저와 같이 공부를 해온 분들이 3년에 걸쳐가지고 한 전문가들까지 나온 분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과정이 나오신 분들이 한 300여 명 돼요. 그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등록을 직전을 두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실적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쭉 한 게 지금 이제 세계 팔체를 자연치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을 꺼내세요. 여기는 아이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들어가지고 팔체질 협회라고 치세요. 네이버 검색창이나 어디 들어가서